것 같아요.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처음. 감동하러 오신 거죠? 식사하셨나요? 네. 날씨가 좀 어때요? 요즘 추워요? 네. 그래서 확실히 요즘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잘 마시는 것 같아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굉장히 좀 쌀쌀해진다고 했는데 요 며칠 전에는 굉장히 더웠다가 좀 많이 좀 쌀쌀해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복장을 좀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좀 갑자기 살이 쪘나 봐요. 그래갖고 타이를 매야 되는데 제가 몸이 기형이에요, 기형. 진짜로요. 제가 뭐가 굵냐면 목이 굵어요. 목이 굵고 팔이 짧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105짜리를 입으면 팔이 딱 맞아요. 그리고 목이 안 잠겨요. 110짜리를 입으면 목은 괜찮은데 팔이 또 아빠 거 입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항상 맞춰 입었는데 네, 이게 또 어느 목이 더 굵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게 아침에 이게 입었다가 이게 안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잠기는 상황에서 타이를 매니까 어떻겠어요? 되게 보기 되게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맞췄는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제 제이준이 펼치는 제이온이라는 사업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섰는데 좀 고정관념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일반 사업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체형적인 부분 때문에 양복은 계속 어렸을 때부터 입고 다녔는데 타이를 못 메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타이를 매면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고 근데 네트워크라는 걸 하면서 그래도 모습이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한다라는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한여름에도 진짜 한 37도, 38도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반팔을 입지 않아요. 항상 긴팔을 입고 타이를 메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여름만 되면 몸에 문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신 있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내가 복장을 갖추려면 긴팔을 입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점점 날씨도 좋아지고 따뜻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옷들도 화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꽃길만 걸어요. 꽃길 걷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 한간에 코스피 상장사인 이 제이준이 전혀 상관없다 뭐 여러 가지 설설설들이 많았는데 과연 오늘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좀 했던 일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나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떤 걸 하면 부자로 살고 싶을까? 살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했던 일이 자동차 영업부터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도 없어요. 왜 어이가 없냐면 자동차 영업이 나쁘다가 아니고 자동차 면허증도 없이 자동차 영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놈이 100m 달리기를 뛰는 그런 선수가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스스로가 웃음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때 이 자동차 면허가 없었지만 자동차 영업을 했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너무 자랑스럽고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방법이 없었어요. 돈도 없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돈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장사를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뭐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영업이라는 건 제가 보험회사 자동차 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뭘 잘해요 그분들이? 말을 잘하시더라고요. 화술이 되게 좋아서 사실 그 말하는 재주를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자동차 영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동차 국산차 어딜까요? 네, 현대자동차죠. 현대기아가 아니고 저는 어디 있었냐면 대우자동차에 있었어요. 대우자동차 알아주나요? 안 알아주나요? 근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대우자동차에 입사하자마자 여기 안산에 교육원에 8박 9일 동안 교육으로 왔어요. 대우자동차 영업사원 교육. 그런데 저는 어린 나이에 시작했기 때문에 군대 제대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와이대 나왔어요. 와이대. 와이대가 어디예요? 연대. 네. 의장대 나왔어요. 의장대 뭔지 아시죠? 네. 헌병처럼 멋진 옷 입고 총 들리고 제가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때 당시에. 근데 딱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는 내가 나온 부대 앞에 앞 방향을 보고 오줌도 안 싼다고.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제가 엄청 키가 크진 않지만 어디서 이런 쇼다리가 들어왔냐고. 제가 키가 제일 작았어요. 이등병 때부터 군대 제대하는 날까지. 그리고 등치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는데 등치도 내가 제일 작더라고요. 의장대가 굉장히 평균 키가 한 188? 이 정도 되고요. 제가 제일 작았어요. 그렇게 힘든 군생활을 하고 난 바로 직군데도 불구하고 8박 9일이라는 대우자동차 영업사원의 그 교육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 극기훈련도 그런 극기훈련이 없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서운 건 8박 9일의 그 교육을 마치고 나와서 저는 참 이런 표현이 제 스스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사가 됐어요. 그리고 세상 벤츠보다 더 좋은 자동차는 어디라고요? 네, 대우자동차다. 그렇게 그 마음을 갖고 다녔습니다. 수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재주를 배우러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저보다 형님들, 누님들, 이모, 삼촌뻘들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수많은 다양한 직업분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접 경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왕 하면 몇 등 해야 돼요? 네. 이왕이면 1등 해야 돼요. 처음에 이게 견적서도 쓸 줄 모르는데 제가 팜플렛 들고 다니면서 정말로 새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 왜? 내 주변에서는 차 사줄 정도의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견적도 못 내는 놈이 운 좋게 3대를 팔았어요. 대우자동차를. 그러니까 영업소에서 소 뒷걸음 주다 쥐 잡았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몇 대 팔았냐면 8대 팔고 영업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목표가 딱 생기더라고요. 야, 다음 달에는 나 무조건 10대 넘어보자. 그랬더니 몇 대를 팔았냐면 11대 팔고 지점에서 1등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딱 기대요. 내 목표는 30대. 전 서울에서 영업하지 않았고요. 지방이었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아니고 대우자동차를 30대 판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정말 목표를 딱 설정하고 막 한번 보고 달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 어린 녀석이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사는구나.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뭐 진도에 갈 일이 없잖아요. 진도에 자기 동생이 차 산다고 하는데 내가 자네에게 해놨으니까 무조건 살 거야. 가봐. 이렇게 많은 저의 영업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감사하게도 돈 벌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너무 감사한 인연들이 생겼어요. 저한테. 대우자동차에 그러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었는데 감사하게도 판매왕이라는 걸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돈 벌었을까요? 네. 정말 많이 벌었어요. 제 어린 나이인데 한 달에 보통 얼마씩 벌었냐면 한 달에 6천에서 7천씩 벌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시동을 걸어보자. 사업에. 왜 그런 생각 있잖아요. 눈 감고 있으면서도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했어요. 어떤 사업을 했냐면 프랜차이즈 내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00개였어요. 목표가. 100개 정도만 내면 소문이 없겠어요. 몇 개 됐나요?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에버랜드 롯데월드 정도는 아니에요. 당연히. 월미도 가보셨죠? 자그마한 놀이동산을 제가 국내에서 2개, 해외에서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 인생이 앞서 우리가 첫 페이지가 뭐라고 써 있었어요? 네. 꽃길로만 이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20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정말로 돈 세다가 잠수소서 하는 것처럼 정말로 멍청하게 개수기 있죠. 돈 세는 그거 갖다가 셌으면 됐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벌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일일이 셌어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농담이 아니고 밤새도록 돈을 세도 다 못 셀 정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정말 끝났다. 정말 강원도 저 초구석, 제가 강원도 화천군 옴이라는 곳이 고향이에요. 그때는 아스팔트도 없는 도시,
도시도 아니죠. 완전 깡촌에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2014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접어드니까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계속 올라가던 매출이 전 어느 정도 정점을 찍으면 평준화돼서 갈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롤러처럼 떨어지는데 정말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어느덧 나이가 벌써 한 반백살 살았어요. 벌써.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는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내 또래보다 정말 많이 모아놓고 살았다라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걸 늦게 하게 된 거예요. 늦게. 어제 우리 와이프하고 아이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을 먹었어요. 밥 먹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이 거는 애기 거는 10,000원을 받는데요. 애기 거는 10,000원을 받는데요. 내면 되지? 그랬더니 아니 안 내도 될 걸 내는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왜? 그랬더니 6살까지는 10,000원을 받는데요. 근데 와이프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직 생일도 안 지나고 뭐하고 5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해가 지나서 이제 6살이 된 거고 생각해보세요. 제 나이에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6살이 됐다라는 건 너무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아이가 딸아이예요. 시집갈 때 내가 몇 살일까 생각해보니까 가슴이 더 답답하더라고요. 20대, 30대 때는 엎어져도 깨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무언가의 자신감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서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곳간에서 무언가를 빼가지고 어디다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지속적으로 무언가 크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거 몇 달 전에 본 영화예요. 이제 영화 포스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 제가 다른 영화를 봤는데요. 돈이라는 영화였어요. 유준열이라는 영화 배우 아세요? 네. 네. 돈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보다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돈 관련돼서 나오는 영화들 되게 좋아해요. 이것도 돈 관련돼서 나오는 영화인데 이게 누구예요? 네. 이 영화가 무엇을 다루는 영화냐면 이걸 다루는 영화예요. 뭐예요 이게? 네. IMF. 1997년도에 외환 위기.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어가지고 달러를 구걸하고 빌려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5% 6%대에서 갑자기 26% 27%까지 치솟다 보니까 이렇게 대기업들이 빵빵 줄도산을 나는.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뭐의 동물이냐면 뭐의 동물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대한민국 망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다 죽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IMF가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실체가 밝혀졌어요. IMF가 이런 뜻이래요. 아이도 아프고 엄마도 아프고 아빠도 아프다. 맞나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파왔어요. 저 영화는 1997년도에 IMF를 다룬 영화지만 지금 현재 이 97년도에 IMF보다 더 큰 금융위기가 우리 앞에 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비하지 않으면 그냥 개인뿐만 아니고 나라까지도 흔들리채 없어질 수 있는 위기에 지금 봉착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급속도로. 강사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변한다고 해요? 10년. 몇 년이요? 10년. 지금은요? 1년. 지금 1년만 내가 원래 살던 동네에 떠나서 다시 1년 만에 가보세요.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렇듯이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공연장이에요. 2003년도와 2005년도와 2013년도의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겠죠. 2005년도에는 그냥 맨 뒤에 서 있으면 저 앞에서 가수가 공연하고 있으면 이렇게 까치발 들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었다가 2013년도에는 뭘 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PC로 내 눈으로도 보지만 그걸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떤 시대가 왔냐면 버튼 안 하면 지가 알아서 차가 운전을 하고 그리고 알아서 주차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좋겠죠? 네. 좋겠죠? 네. 귀찮게 저쪽 가서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말 한마디에 불 꺼 그럼 불 꺼지고 불 켜 그럼 불 켜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죠.
왜 우리 주머니만큼은 이렇게 너무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 주머니만큼 힘들 수밖에 없을까? 왜 그럴까요? 자, 이거 이 뒤에 나오는 거 제이준이다 뭐 제이훈이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무슨 소개를 하려고 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이어폰을 갖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아메이드 스킨 허벌라이프부터 시작해서 많이 듣습니다. 비슷하더라고요. 현실은 이런데 니네 뭐 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바뀌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지하자라는 부분이었어요. 실례로 저 잠깐 할 말 있어서 왔거든요. 저요? 예. 잠깐 네. 와주시겠어요? 잠깐만 계세요. 아니 지금 더 급한데 지금. 강의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니. 네. 지금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닌데요. 저하고 통화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네. 잠깐만 보셔야 될 계세요. 것 같은데. 네네. 저 한 번 본 분인데 그래서 어디서 봤다 했는데 아까 어떤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자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편리하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런 부분이냐면 우리의 의식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게 많은 문제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지금 여러분 코닥이라는 회사 많이 보셨죠? 그죠? 이 코닥이라는 회사는 132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필름 카메라는 최고의 회사였어요. 근데 이 기업도 엄청나게 변화무쌍한 시대에 이렇게 변화에 순응을 못하고 자 대기업이다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수재들이 많이 모여있겠어요. 그 임원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장님 어떤 상황이냐면 회장님 이만저만해서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 추억의 필름이 어느 순간에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대비해야 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회장이 뭐라고 했나요? 네. 하던 일이나 잘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하던 일이나 잘해. 자, 하던 일이나 잘해.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나요? 이런 얘기들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변화에 순응하지 못한 이런 대기업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공감하는 시간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바꾸는 시간이에요? 생각 바꾸는 시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절반은 뭐에서 결정된다고 나와요? 생각에서 결정된다. 저는 내 꿈이 뭐였냐면 제 고향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무슨 도라고 했어요? 네. 강원도에서 정말 대단한 분이 나왔죠. 누구예요? 네. 저는 오로지 제 꿈은 정주영 회장님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둑질과 다단계만큼은 내 인생에 없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았어요. 뭐냐면 사람 저 역시도 생각이 바뀔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이 선입견이 딱 잡히다 보니까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뉴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뉴스를 켜면 뭐 이렇게 문장구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대출받게 하고 보증 쓰게 하고 뭐 한 가족이 망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네트워크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내 인생에서는 진짜로 내 인생에 다단계는 없다. 그리고 수많은 뭐 아메이드 스킨 허벌라이프 이제는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와서 어디 가고 좋은 정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승질을 했어요.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다시는 내 앞에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 오늘 제가 왜 이 부분들을 바꿔보자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12년도까지는 정말로 일반 사업들이 너무 잘 되다가 2013년대에서 막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어디를 많이 의지를 하냐면 서점을 의지해요. 서점. 개인적으로 책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내가 무언가에 가로막혀 있을 때 찾아가는 곳이 서점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야 요즘 이거 어때 저거 어때 이렇게 잘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서점 가서 딱 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충격적이었어요. 자 여기 뭐라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 역시도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태까지는 인생의 전반기는 내가 열심히라는 화두를 통해서 잘 살았다라고 하면 나의 인생의 후반기는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서점 가서 책도 보고 했는데 이 영상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형 토크쇼 데이빗 레트먼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표현을 꼬집었다. 자, 이게 누군가요? 네.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분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기 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한다 뭐 한다고 했어요?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 사람은 원래 쇼맨십이 있으니까 쇼맨십 하는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름 끼쳤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을 때 청중들은 뭐라고 했어요? 야유를 보냈죠. 그러니까 그 멘트가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 자리에 있고 나는 이 자리에 있다. 제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잘 살아왔지만 내가 세상의 모든 진리를 변화되는 물결을 다 알 수는 없는 건데 서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알만한 기업가들, 미래 그리고 사회학자,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시장이 판도가 바뀐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냐면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MLM, 멀티레벨 마케팅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개하고 있어요. 저 그러고 나서 이제 살짝 가슴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떠지다 보니까 이 초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이제 소개가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거였어요. 여태까지 나는 그 뉴스에서 떠들었던 옛날의 그 고정관념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절대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이렇게 재미나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제가 재밌는 조사 결과예요. 최근 6년 동안 미국의 50만 명의 백만장자들의 직업 순위를 한번 서치해본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이걸 따온 겁니다. 자, 백만장자라고 하면 월 1억 이상 받는 사람이 백만장자라고 해요. 근데 1위가 뭐예요? 네트워크. 제가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바뀐 선입견을 깨고 2014년도에 얼마 안 됐죠, 그죠? 제 딸이 2014년 8월 2일생이에요. 8월 2일생.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막 태어나니까 마음이 더 조급해졌어요. 무슨 사업을 할까 막 하다가 마음이 열렸던 건 제가 너무너무나 존경하는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자,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나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해보지 않을래? 이랬어요. 근데 그분은 아메이라는 곳에서 최고 직급을 한 거예요. 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으나 지금 좀 많이 열린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야. 딱 한 가지만 명심하고 하면 된대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알파벳 4자를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HHCC만 하면 된대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기분 나쁠 게 아니고 그분은 아메이라는 곳에서 최고 직급을 했다는 건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게으르지 않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빨 한번 꽉 깨물었어요. 1년만 내가 한번 미쳐보자. 그리고 1년 후에는 한 500만 원 정도 나오면 1년 후에
매달이 아니고 1년 후에부터는 500만 원 정도 나오면 큰가요, 작은가요? 네. 만약에 혹시 내가 하고 있었던 일반 사업이 조금 안 되더라도 그 어린 아이하고 애기 엄마하고 두 사람은 500만 원이면 먹고 살겠다. 풍족하진 않아도 그 마음으로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빨 깎여 물고 시작하는데 저는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냐면 내 지인, 내 친구, 선배, 동생들한테 한 100명 얘기하면 한 80에서 90명 정도는 가입해 줄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내가 일반 사업하면서 워낙 많이 벌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베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철저하게 제가 오판을 한 거였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그냥 내가 한번 보여줘야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저한테 하자고 했던 분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 2014년 10월 2일 날 제가 그 네트워크 회사에 처음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직급이 어떤 직급인지도 모르고 5개월 만에 최고 직급을 갔어요. 5개월 만에. 근데 500만 원 나오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마씩 나왔냐면 월 2억씩 나왔어요. 월 2억씩. 한 번 나오고 만 게 아니면 꾸준히 나왔어요. 조금 떨어졌다. 이번 달엔 좀 떨어졌다. 그러면 한 1억 5천. 그러니까 평균 2억씩 계속 나와요. 어떨까요? 2억씩 나오면. 진짜로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여태까지 프랜차이즈 사업, 놀이동산 사업 하면서 수십억 투자하고 혹시 잘못될까봐 정적으로 못했던 내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라는 거에 저렇게 열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졌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어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내가 먼저 해보는 건데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죠. 지난주에 많은 분들 앞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라는 그건 나에 대한 이치니까 난 앞으로 이제 평생 네트워크만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 네트워크라는 것들은 뭐냐면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돼버렸어요. 필수. 이 5가지 항목을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자, 첫 번째 뭐라고 써있나요? 회사예요. 회사. 튼튼하고 안정적이고 오래 갈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겠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월에 2억 정도 계속 나오니까 내 인생 진짜 끝났나 보다. 진짜 꽃길만 걷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제가 어느 다른 회사에 와서 제가 사업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진짜 첫사랑이 와장창 깨지는데 정말 너무 그래서 튼튼하고 오래 갈 수 있는 회사인가 그리고 회사가 합법적인 회사인가를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제품이에요. 제품. 이 제품이 독보적이고 탁월한가 거기에 브랜드 가치까지 있으면 정말 좋겠죠. 자, 회사 좋고 제품 좋은데 돈이 안 돼요. 그러면 사업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보상 플랜. 이 보상 플랜이 시대 흐름에 맞고 우리에게 혁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건지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내가 지금 사업을 막 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이 어느 타이밍인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고요. 마지막 5번째는 글로벌 비전.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은 맞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전 세계인들이 독보적인 브랜드 있는 제품들에 가진 회사 쪽으로 그래서 글로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고기도 먹어보는 거 먹어본다고. 그러면 이 네트워크 회사를 선택할 때 그 회사가 글로벌로 갈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네트워크를 해본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국내 네트워크에서 글로벌 간다고 와 좋겠다, 부럽다. 막 이렇게 뭐 내 바이너리 한쪽에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태국 사람들 들어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왜? 첫 번째, 돈이 많이 들어가요. 두 번째, 경험이 없으면 돈 많아도 계속 깨지는 게 이 네트워크 시장이더라고요. 이 5가지를 오늘 점검을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 회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서울 제814호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회사고요. 이 모체는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제가 제이준 코스메틱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저런 회사도 있었어? 라고 생각했어요. 2008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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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이유인즉슨 보니까 한국 유통을 한 게 아니고 중국, 아시아, 미국, 유럽, 요번에 중동까지 진출한 K-팝처럼 K-뷰티를 알리는 굉장히 화장품 업계의 명품 브랜드더라고요. 자, 이거 보면 더 자세히 아실 거예요. 이게 2017년도 현황이래요. 2017년도. 올리브영 아시죠? 올리브영. 올리브영 같은 매장이 중국에만 몇 개로 써 있어요? 지금 현재는 2만 개 깔려있대요. 2만 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장품 업계 샤넬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명품 브랜드. 여기 바로 옆에 제이준 코스메틱 사옥이 있어요. 제가 점심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 왜 중국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 라이브 방송처럼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제이준 그 간판을 계속 비치면서 막 중국말로 생중계를 합니다. 그 정도 파워 브랜드가 제이준 코스메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사가 튼튼하고 안정적인가를 뭘로 잣대를 삼아야 돼요? 회사에 돈이 많아야 돼요. 그죠? 이 제이준 코스메틱은 지금 코스피 상장사고 코스닥회사도 2개나 갖고 있는 시가총액이 무려 1조가 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누구예요? 이서진 씨가 메인 모델이에요. 자, 지금 뭐 예를 들어 제주도에 가면 제주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부산 가면 몰라요. 이서진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SK2라는 브랜드가 화장품 브랜드인지 몰랐는데 처음에 대전에 김희애 씨가 선전하길래 저 기업은 돈이 좀 있나 보다. 좀 있으니까 계속 메이저 연예인들이 선전하더라고요. 지금 이서진 씨가 메인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한빙빙. 무려 180억 원이나 주고 모델 계약을 한 중국의 대륙의 스타. 거기에 미국에 진출해 있다 보니까 미국의 듀리베리모, 아이오아이의 정채연, 이렇게 박한별, 소녀시대 서연 이런 친구들이 모델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곳이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제이준 코스메틱의 자체 공장이에요. 정말 가니까 5성급 호텔처럼 굉장히 럭셔리하게 되어 있는 게 제이준 코스메틱의 자체 공장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회사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 다 각자 공장을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공장 가진 회사가 거의 없어요. 내가 그래도 네트워크를 해본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공부해봤을 때는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에 유통구조를 소비자가 유통에 참여하면서 그걸 나눠준다라고 했는데 저 물건을 만들지도 않으면서 저걸 어디에서 띄워올 거면 벌써 여기서 한번 거치잖아요. 거쳐서 이윤을 남기고 하면 비싼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아무튼 이렇게 자체 공장을 가진 네트워크 회사가 거의 드물더라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자, 이번에 2019년 제이준이 이 글로벌 수출만 하다가 제2의 점프업을 위해서 이제 MLM, 즉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화장품이 아무리 명품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단일 제품, 화장품 단일 제품 하나 갖고는 세계를 잡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이준에서 바이오 물질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뭐라고 써있나요? 시놀이라는 부분들을 가져왔어요. 자, 시놀이 뭔가 봤더니 바다에 SEA, C를 써서 폴리페놀이에요. 우리 육상 폴리페놀도 많은데 이 바다에서 온 폴리페놀이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C 폴리페놀의 줄임말이 시놀인데 이 시놀이 어디게 해줬냐면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빼줘요. 해독기능, 염증 조절, 그 다음에 혈액순환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네, 시놀.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이 시놀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많이 알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것 때문인가 봐요. 자, 보시면 우리가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몸이 자꾸 산화되기 때문이에요. 산화가 되니까 노화가 생기고 노화가 생기니까 피부질환이 오고 몸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암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과일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항산화 과일 중에 제일 맨 위에 망고 몇이에요? 우리 애플, 사과. 그러면 맨 마지막에 보니까 621 보니까 카카오닙스예요. 자, 그러면 과연 시놀이라는 녀석은 몇일까? 보면 무려 8368. 지금 알고 보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시놀 전문 VIP 영리법인 병원이 2조 원이나 들여가지고 제주도에 있어요.
근데 왜 뉴스에 나왔냐? 사드 때문에 저거를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줘야 된다.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가가지고 계속 두들겨 맞고 있죠. 뭐 롯데, 아모레퍼시픽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많이 맞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이슈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놀이라는 물질이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라는 걸 미국, 중국, 일본 선진국들은 지금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미난 게 이게 미국, 일본, 중국에서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게 제주도 앞바다에 다시마과에 감태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 감태에 그 폴리페놀을 빼는 거예요. 감태를 먹는 게 아니고요. 감태 안에 폴리페놀을 뺀 게 시놀이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태를 그 시놀을 구하려면 어디에만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 제주도에만 있다는 거예요. 각 대학에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전 뭐 이렇게 지루한 거 싫어요. 그냥 이 제목만 읽어보죠. 시놀 관련 논문이 재밌는 게 있어요. 시놀이 뇌 기능에 굉장히 특효가 있다. 그게 뭐냐면 뇌 질환, 뭐예요? 치매, 파킨슨 이런 거에 굉장히 좋고요. 보면 항알러지, 심혈관 비만 강요에도 굉장히 좋은 게 뭐라고요? 시놀이더라고요. 그래서 SBS, KBS, MBC부터 시작해서 생로병사 비밀, 뭐 우리 몸 사용 설명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엄청나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게 이 시놀이라는 물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조중동 신문뿐만 아니고 SBS, KBS, MBC뿐만 아니고 여기에 미국의 의학 잡지까지 이 시놀이 굉장히 화두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다 버렸대요. 제주도 사람들은 저거를 좋은지 모르고 다 버렸대요. 지금은 찾아보려고 하니까 다 미국, 중국, 일본에서 다 뛰어가가지고 일반 서민들은 구하기도 힘든 그게 지금 감태가 된 거예요. 자, 이번에 이 MLM, 멀티레벨 마케팅으로 제휴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가기 위해서 퍼스널 케어, 생필품, 치아, 비누, 샴푸 이런 부분에다가 신호를 넣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치약만 해도 신호를 뭐가 좋다 그랬어요? 염증에 굉장히 특효가 있다 그랬죠. 양치를 신호 치약을 칫솔에 바르고 양치를 하면 입안에 뭐가 사라지냐면 치주질환, 염증 이런 게 싹 사라져요. 그리고 비누, 샴푸 이게 모두 천연입니다. 천연. 생필품에다만 넣은 게 아니고 거기에 화장품, 코스메틱에다가 시놀이라는 성분을 넣었어요. 거기에 뉴트리션. 몸으로 먹고 이렇게 몸으로 흡수하고. 자, 여러분들이 이걸 잘 봐주셔야 돼요. 여자분들을 뭐에 비교하냐면 꽃에 비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변신은 뭐라고 해요? 우체다라는 얘기예요. 전 개인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위대하고 우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꽂히고 그러다 보니까 향도 나야 될 것 같고 막 머리도 염색했다가 파마했다가 화장도 했다가. 근데 여태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화장품 회사들, 염색약 회사들이 다 뭐 있었냐면 이렇게 치약 회사들 막 여기가 다 화학 성분들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 화학 성분이 자 보세요. 이게 안 좋은 물질을 입으로 삼키면 배변으로 나와요. 경피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몸으로 피부로 들어가 버리면 이건 이제 빼도 박도 못 하는데 그게 여자 몸에서 경피독이 한번 빠져나올 때가 있대요. 아이를 출산할 때. 그 경피독이 아이한테 밀려간답니다.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막 아토피 생기고 뭐하고 하는 게 다 누구 탓이다? 안타깝게 엄마는 진짜 부성애도 있지만 모성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한테 안타깝게 내 몸에 있는 경피독이 아이한테 밀려간다. 그래서 요즘은 아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먹고 잘 살자. 뭐 수백억, 수천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사는 거. 그 모토로 제주인이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호를 비누에다가 신호를 넣으니까 어떻게 생기냐면 머리 밑둥에서 이렇게 검은 머리가 올라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아이고 말이나 돼? 이 부분 갖고 얘기하다가 보시면 이런 분들은 모델들이 아니에요. 뭐냐면 처음에 말 안 된다고 해서 야 나 백발이다 그러고 자기가 셀카 찍고 써보고 나서 자기가 깜짝 놀라서 올린 거예요. 요 얘기 들어볼까요? 정말 백발이죠.
그 시놀 비누 쓰고 어떤 식으로 변했냐면 이렇게 머리가 검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저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네트워크 선택 5가지의 조건 중에 회사가 튼튼하고 오래 가야 되고 제품 중에 굉장히 독보적이에요. 그리고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그 시놀이라는 물질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로 독보적이고 이서진이 광고하는 그냥 심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달 자체가. 자, 여기 마스크팩에다가도 시놀을 넣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붙이는 보톡스라고까지를 표현해요. 천연으로 돼 있고 실제 미백, 화이트닝, 그 다음에 리프팅은 기본이고요. 여기에 모든 주름기에선 영양 공급이 되다 보니까 피부가 굉장히 탱글탱글하게 갑니다. 그래서 뭐 많은 국민성이 있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미국의 표원제 마트, 코스트코 본사의 이 녀석이 그 상품 개발팀에서 상품 기획팀에서 이거 갖고 와서 완판을 시켰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뉴트리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이 부분들은 아이시놀.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이 전력을 뚫고 올라가는 물질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술, 담배, 마약 이렇게 있다가 이 시놀이라는 녀석이 이걸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혈관을 다치면 우리가 마음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놀이 들어가서 이 죽은 세포를 살려낸다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없나요? 미국에서는 허가를 내줬어요. 미 FDA에서. 자, 그래서 아이시놀 이렇게 해서 아이시놀 플러스로 지금 이 제이온의 메인 무기로 또 올라가 있는 녀석입니다. 중간 한번 볼게요. 자, 이 아이시놀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이 시놀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염증 조절하고 혈액 순환에 굉장히 독보적이고 탁월하고 그러면서 제가 뭐가 있냐면 암을 예방하더라고요. 암. 근데 이 영상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편찮으신 분만 찾아요. 제가 배운 네트워크는 세일즈 아니다라고 배웠거든요. 네트워크 세일즈인가요? 저는 저 약장수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약이 있으니까 와서 소개받고 약 팔아오세요라고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품력이 굉장히 탁월해야 된다라는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 저부터도 그래요. 어디가 정말 안 좋고 힘들고 아파야만이 찾는 곳이 어디예요? 네. 근데 건강을 언제 건강할 때 지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삶을 굉장히 건강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데 굉장히 매개체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또 여성분들이 뷰티 쪽에, 화장품 쪽, 피부 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이준에서 이번에 이제 이거는 아까는 마스크팩은 붙이는 보톡스, 이거는 바른 보톡스라고 표현해요. 뭐냐면 볼륨 톡스입니다. 볼륨 톡스. 4가지의 천연 펩타이드가 들어가서 얘가 무슨 기능을 하냐면 리백, 주름 제거, 거기에 그렇죠 탄력하고 거기 뭘 주냐면 피부 보건 재생을 지켜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딱 발랐는데 이게 바르고 한참 있으니까 간지러워요. 근데 이게 전체 간지러우면 좀 이상이 있을 건데 부분 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상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간지러운 부분이 죽은 피부래요. 거기가 재생되면서 간지럽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해야 되는 간지러운 건 괜찮은데 나중에 보니까 때가 나와요 얼굴에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죽은 피부가 다시 새살이 돋으면서 기존의 각질들이 벗겨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사 이제 요거 나와가지고 쓰시고 한 3주 정도 이렇게 되셨다고 여기 사업하시는 분이 이제 자기 사진을 올려놨고. 자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회사도 점검했고 제품도 점검했고 그럼 마지막은 뭐냐면 진짜 얘네가 글로벌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나.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제주는 이미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국, 인도네시아 나갈 것이다가 나가서 영업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멀티레벨 마케팅에 어나더 비즈니스 툴이 하나 더 생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친한 분이 미국에 초대해서 놀러 갔다가 찍었던 사진인데 이분의 직업은 원래 트럭 기사였어요. 트럭 기사. 트럭 운전만 하다가 죽을 것 같아서 뭘 해야 될까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다가 이분이 뭘 느끼 성공했냐면 네트워크 하셔서 성공한 분이에요. 그 구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다 맨꼭대기에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멕시코, 카나다, 호주 나중에 들어오는 게 이제 뭐 한국, 아시아. 그러니까 결국 한국 아메이가 30년, 미국 아메이가 60년, 30년 후에 세제 5조 갖고 들어왔대요. 세제 5조.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메이 같은 경우 1조 3천억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만. 그래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커미션 받는데 지대한 또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글로벌이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시장도 매력적이지만 저는 글로벌 상대를 하려면 정말 인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베가모 로맨스 나면 불륜이라 생각 안 합니다. 아메이, 누스킨, 허벌라이프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네트워크 제품들 다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할 회사의 제품들은 굉장히 독보적이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놀이라는 무기, 제이준이라는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현실적이겠구나라고 본 거였어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한 2주 조금 더 된 것 같네요. 벌써 어딜 갔다 왔냐면 몽골을 갔다 왔어요. 이건 시간 관계상 패스할게요. 몽골 처음 갔더니 몽골 방송국에서 이렇게 촬영을 나왔어요. 자, 몽골에 보니까 이게 처음 갔을 때 우리가 그 노보텔이라는 5성급 호텔에서 사업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젊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와서 이 제이준이라는 브랜드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고 이게 몽골에 진출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지금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야, 몽골 땅덩어리는 굉장히 큰데 인구는 300만밖에 안 돼요. 근데 6개월 안에 대한민국 모든 매출보다 몽골에서 더 많이 나오겠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우리 이제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는 이렇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달엔 저희가 베트남을 갑니다. 또. 자, 마지막이에요. 뭐냐면 이제 돈 되는 거. 아까 얘기했죠. 회사 좋고 제품 좋고 뭐 글로벌로 갈 수 있대. 근데 돈 안 되면 사업할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기존 네트워크 회사들은 보통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사업할 때 처음에 패키지로 구성해갖고 사야 되고 월 10에서 50만 원 정도 우리가
유지를 해야죠. 근데 여기는 심플해요. 뭐냐면 제1원 9만 12 돈으로 따지면 한 19만 8천 원 정도? 이 정도입니다. 자, 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비즈니스를 떠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치약, 비누, 샴푸, 그 다음에 화장품도 사다 쓰셨을 거고 하다못해 비타민, 홍삼, 뉴트리션도 사다 가족들이 복용을 하셨을 거예요. 그 비용이 지금 통계청 자료에서 보통 일반적인 가정이 얼마씩 쓰냐면 최소 25만 원 이상 쓴대요. 최소. 근데 19만 8천 원 정도예요. 당연히 마케팅은 두 줄, 바이너리 마케팅으로 되어 있고요. 내가 써보니까 진짜 좋아서 이렇게 3명을 소개하면 매일같이 얼마가 입금이 되냐면 한 번 주고 끝이 아니고요. 매일 얼마 줘요? 6,000원. 월에 18만 원입니다. 이 마케팅은 핵심이 이게 쉽고 빠르게 들어왔어요. 왜? 근데 정말 이서진이 광고하고 시놀이라는 거 딱 네이버에 서치만 해봤는데 염증 잡아주기 혈액순환에 최고라 써봤어요. 너무 좋아서 3명한테 알려봤더니 결국 내게 공짜가 됐죠. 그죠? 공짜로 써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내가 좋아서 홍보를 3명한테 해봤더니 알려봤더니 내게 공짜가 됐어. 자, 이게 왜 핵심이냐면 네트워크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대기업도 특히 네트워크 회사도 많은 대기업들도 무엇이 재산이냐면 멤버십이 재산이에요. 멤버십. 내가 어려우면 상대한테 입도 못 대요. 아, 이 사업은 꼭 해야지가 아니고 이 사업은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을 이렇게 찾습니다. 내가 할 일은 첫 번째 일.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3명을 소개했으면 이 3사람들도 공짜로 쓰는 방법들을 알려주면 좋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나는 여러분이에요. 누구나 나 옆에 이제 6명의 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루에 15,000원씩 한 달에 45만 원. 그래서 이 마케팅을 필 마케팅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필. F는 패스트, 빠르고, 그 다음에 이즈는 쉽고, 라이트, 빠르고 쉽고 가벼워야 네트워크에서 결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컨셉의 프로젝트 컨셉은 뭐냐면 어차피 누구나 평생 써왔고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이서진 광고하는 브랜드로 브랜드 체인지만 했을 뿐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이렇게 3사람 소개하는 게 첫 번째 관문 스타라는 직급이죠. 그러면 하루에 6,000원씩 쉬는 날도 나와요. 한 달이면 18만 원. 내가 소개한 3사람을 이들도 공짜로 쓰게 하는 부분들을 도와줬더니 내 옆에는 6명 하루에 15,000원씩 45만 원 받는 그런 프로젝트다. 자, 그러면 숫자로 한번 보자고요. 6명이 각자 3명씩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그게 부업자든 사업자든 소비자든. 자, 이렇게 되보면 누구나 여러분 좌우측에는 18명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럼 하루에 얼마 나와요? 4만 원. 하루에 4만 원. 한 달이면 120만 원. 몽골이 왜 난리 나냐면요. 한 달 평균 월급이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18명이 팀이 결성되니까 여기서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40명이 되니까 하루에 6만 원씩 점프업돼서 나옵니다. 6만 원. 자, 40명이 각자 한 명씩만 소개해도 80명일 건데 75명만 되면 하루에 10만 원, 한 달에 30만 원 이렇게 300만 원 이렇게 벌거든요. 자, 이 뒤로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래요. 그냥 숫자로 2, 4, 8, 16, 30, 64 숫자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죠. 이 사업은 내가 무조건 여기서 끝내야 돼. 이거보다도 야, 이건 안 할 이유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제가 배운 네트워크는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 뭐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데요? 그랬더니 간절한 사람이 성공한대요. 근데 전 간절한 사람이 성공하되 또 누가 좀 더 빨리 갈 수 있냐라고 했더니 아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그랬죠. 네트워크를 그래도 잘했던 리더분들이 더 빨리 가요. 저거 뭐 금방 가더라고요. 왜? 기존에 그분들을 믿고 따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저는 순수하게 뭘 보고 있냐면 일반 사람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죠. 4월달에 며칠 안 남았죠. 자, 이거 한 달 내내 3명 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이거 5월달 그냥 내가 라프하게 잡는 거예요. 5월달 그리고 6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내가 두 분 한 분을 소개했다라고 하면 한 달 내내 쫓아다니면서 이분 공짜로 쓰게 공짜로 쓰게 공짜로 쓰는 방법들을 알려준 거예요. 왜? 초대를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이런 데 아니어도 커피 마시면서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다 보면 또 6월달 그죠? 5월달 6월달 가능한가요? 네. 네. 그리고 7월달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한 달에 안 됐어. 9월달, 8월달이 아닌 9월달, 10월달. 그렇잖아요. 이 정도는 가능하겠죠. 저는 네트워크 회원이 우리나라에만 무려 1000만 명인데요. 근데 한 달이 아니고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사람이 몇 명인데요. 굉장히 없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거 보고. 이 뒤에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벌게 해줄게. 일반 사람 와닿지 않아요. 저도 와닿지 않았고요. 벌어보니까 벌면서도 사실은 몇 달 동안을 느껴지지 않아서 안 썼어요. 쓰고 나면 나중에 달라고 할까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써도 되냐고. 많은 선배님들이 그래요. 밀려서 올라간대요. 근데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명을 나하고 여기에서 끝까지 성공할 사람을 찾았어요. 그냥 무슨 20만 원짜리 나 영업사원 아닌데 야 이거 하나만 사줘 해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이 세 명을 난 나와 동반자로 찾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를 선택해서 가느냐가 굉장히 달라지겠다. 여기까지 가면 이 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굉장히 더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이 뒤서부터는 굉장히 빠릅니다. 자 보세요. 150대 150의 팀이 이렇게 빌딩이 되면 하루에 얼마씩 나와요? 자 250, 250명입니다. 20만 원. 자 여기 파랗게 해놨어요. 375, 375 하면 하루에 얼마씩 나와요? 30만 원. 한 달에 900만 원. 1년이면 무려 연봉은 1억이요.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난주에 문경에 가서 이 핀 승급식이라는 걸 했어요. 핀 승급식. 깜짝 놀랐어요. 원성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빨리 끝내라고. 왜 그랬겠어요? 직급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와서 1분만 얘기해도 듣는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요. 어느 회사 가면 다이아몬드만 돼도 막 굉장히 와 이러는데 저도 그날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이아몬드 스피치를 할 수가 없어요. 찝어서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더라고요. 자, 이 끝까지 가는 거는 여기는 자 보세요. 그냥 읊어만 드릴게요. 자, 맨 끝이 뭐예요? 몇 대 몇째예요? 4,000대 4,000. 한 달에 얼마예요? 300만 원. 1년 9천만 원. 한 달이면 9천만 원. 한 달이면 9천만 원. 1년이면 10억 8천만 원. 그죠? 저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3천만 원 벌 수 있어. 5천만 원 벌 수 있어. 현실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제가 왜 한 달에 2억씩 벌었냐면 쫓아다니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자 봐봐. 저 처음 보너스가 얼마 나왔냐면 전 회사에서 87,500원 나왔어요. 그게 선배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어떤 네트워크였냐면 통신이었습니다. 휴대폰 요금 평생 공짜로 써게 해줄게 그게 당인 거예요. 이게 심플한 보상 구조. 자, 두 번째 보너스는 소개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몇 프로예요? J1은 5%, J2는 3%. 매일 내가 받는 매일 데일리 보너스에 5%씩 매일 나가요. 우리 친구가 나한테 소개했는데 내가 매일 뭐 300만 원씩 받아요. 뭐 얼마씩 나가요?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 근데 몇 대까지 준다 그랬어요? 5대. 최대 5대까지 준다. 1번 보너스 끝이에요. 심플합니다. 자, 6월 말까지 J1 9만 11로 들어와서 9만 11로 해가지고 2년 안에 2년 그러면 2020년 6월이 2년이에요. 그 2년 안에 최고직급자 전 단계 3,000 이상을 통과하면 일시불로 얼마 줘요? 5억. 그리고 또는 500만 원씩 10년 선택해서 받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자,
누누이 여태까지 똑같은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업 아니어도 여태까지 치약, 비누, 샴푸 다 어디서 사다 쓰셨을 거냐면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동네 마트나 이렇게 사다 쓰셨을 거예요. 어차피 누구나 평생 써왔고 지금도 쓰고 앞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서진이 광고하는 제이준이라는 브랜드로 우리 브랜드 체인지만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굉장히 이쁘게 바뀔 수 있는 프로젝트 구성해놨으나 이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봐. 철저하게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그러면 비즈니스는 뭐냐면 전 그래요. 모방하면 뺏기는 게 아니고요. 창조는 모방에서부터 나온다. 중요한 건 같은 삼시세끼 밥을 먹고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는 거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건 IQ가 필요한 사업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렇다고 간절함의 크기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간절한데 다들 뭐하고 있냐? 한숨만 쉬고 있어. 이번 달 카드값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한숨만. 저는 이 제이준의 제이온 프로젝트, 제이온이라고 왜 쳤냐면 제이오너, 우리가 제이준의 오너다라는 그런 심오한 뜻이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저도 오래 해보진 않았지만 선배님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간접 경험도 했고 직접 경험도 했고. 저희는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업가예요. 사업가면 회사가 충분히 그 경영 철학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아야 되냐면 약속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이준을 선택한 이유는 상장사예요. 상장사는 오너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수많은 주인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가진 주주들도 있고 우리 같은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이오너, 우리가 제이준의 오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과 앞으로 여기 지금 요번 주가 아니고 수요일 날이면 끝나겠네요. 저기 지금 굉장히 이쁘게 럭셔리하게 공사를 지금 건너편에다 제이준 코스메틱 길 건너편에다가 지금 역삼역 6번 출구죠? 6번 출구에서 제가 걸어와 보니까 한 1분 30초 걸리더라고요. 어찌면 호달때다가 저희가 강의장, 여기는 진짜 강의장이라고 할 것도 없죠. 이게 진짜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문장고 하면 그런 분위기인데 굉장히 럭셔리하게 지금 거의 맞춰가고 있고요. 이 건물은 식당으로 쓸 거예요. 식당으로 저거 끝나고 이제 저는 이사를 가면 여기 또 인테리어 할 겁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을 갖춘 회사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쪼록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꿈을 이곳에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